한 시간만 하고. 아까 가는 사람 보니까 부러웠죠? 쉬는 시간에 가는 사람 부러웠잖아. 나도 부럽더라고요, 이제. 한 시간만 하고 끝날 테니까 잘 버텼습니다. 올바른 문장 쓰기. 시험이 꼭 나와요. 올바른 문장 쓰기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 올바른 문장 쓰기. 자, 올바른 문장 쓰기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말다듬기. 말다듬기 형태.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 어차피 문장 다듬은 글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 문장으로 나오잖아. 한 문장으로. 대부분 문장이 한 문장으로 나와. 말다듬기에서는 요거 기억해둬야겠지. 주로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 이거하고 혼동하기 쉬운 말 이런 것들이 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다듬기가 나올 때는 밑줄 친 단어가 옳게 쓰인 것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표준어냐 표준어 아니냐 또는 혼동하기 쉬운 말. 둘 다 표준어지만 뜻을 구별해서 할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표준어에 대해서는 하나 예를 들면 가장 가볍게 하나 예를 들면 뭐가 할까? 총각무라고 할까? 알타리무라고 할까? 뭐가 표준어일까? 한자를 표준 삼고 고유가 널리 쓰지 않으면 한자가 널리 쓰면 한자를 고유는 비표준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각무를 써야 할 자리에 알타리무 쓰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혼동하기 쉬운 말 같은 경우 이거죠. 혼동하실 가운데는 일체를 써야 할 자리에 일절을 쓴다든가 일절 써야 할 자리에 이절 쓰는 거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금단 얘기야. 잘하더라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최근에 이것이 나온 적이 있어. 안가품이냐? 안가품이냐? 이거 있죠? 안가품 뭐죠? 은혜 갚는 거, 안가품 원수 갚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문제 나왔죠. 문장 담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호응 문제, 호응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지나친 성분 문제, 지난 분이 아니라 지나친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외래투 문제. 외래투 문장. 외래투 또는 다른 말로 보면 번역투 문장 있지? 번역투. 외래투 문장, 번역투 문장.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외래투 문장, 그 다음 뭐에다 시작? 번역투 문장. 이해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도 기억을 되겠어요.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잉여적 표현. 사적이 붙은 표현이 있죠. 예컨대 보면 불법 사진을 저지르다, 불법 살인을 저지르다. 살인 자체가 불법이지. 근데 불법 살인 저지르다 이런 것들 잉여적 표현. 한자와 우리말 중복되는 거예요. 또는 무슨 표현이 있어?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중의적 표현. 시작. 잉여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이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장 다듬기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겼을 때 문장은 문장에 있어서 대등성 문제. 뭐의 문제? 대등성. 호응. 이게 다 호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호응에. 호응에 있어서는 뭐냐? 이거 다 쓴다면 주어와 서술의 호응. 부사와 서술의 호응. 알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사와 서술의 호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사와 서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호응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장이 대등성 문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한 관계라면 구조도 대등해야 돼. 알겠죠? 이런 대등성의 문제.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순이는 예쁘고 철수는 공을 찬다. 뭔가 어색하지? 순이는 예쁘고 철수는 공을 찬다. 뭔가 어색하지? 예쁘다라는 상태성, 형용사구가 나와서 형용사 구문이 나왔으니까 뒤도 형용사 구문으로. 알겠습니까? 예컨대 영희는 예쁘고 철수는 늠름하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런 것들이 대등성의 문제. 그걸 좀 기억해두면 되겠고, 지나친 성분 생략 있지 않습니까? 그 서술어가 원하는 성분을 다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서술어와 관련돼서 서술어 자릿수를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생각나?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있지? 그럴 때
동일 성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생략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을 성분 생략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냥 아무런 방비 상태에서 그냥 읽으면 출제자는 가장 헷갈리게, 그럴듯하게, 사이비처럼 문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틀린 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알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알고 그것을 통해서 문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올바른 문장 쓰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날 테니까. 알겠죠? 잠깐 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주요 화법과 화법 또 작문 독서 있지? 비문학과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문학까지 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좀 풀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알겠지? 뒤에 그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3월 둘째 주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한다니까. 그때는 실전 모의고사 약속했던 것처럼 2회분을 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고 1시간씩 해설 강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풀어놓은 다음에 해설 강의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 해보도록 합시다. 55번 문제 한번 볼까? 자, 다음 주 우리말답게 쓴 문장은 뭐냐? 있지? 우리말답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외래투 문장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외래투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동식 표현이야. 뭐다? 피동. 수동태 같은 거 있잖아. 영어의 수동태. 우리말로는 이제 피동. 이런 피동 형태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우리말답지 않는 표현이다. 우리는 다주적이면 능동식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능동식 표현. 자, 1번은 서울시 건설보물 동그라미. 서울시 건설보물은 밝혔다. 뭘 밝혔지? 올해 말까지는 서울대교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됐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근데 2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특별히 거기에 우리말답게 쓴 문장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외래어투의 문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나친 피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번에 생각되어집니다. 있죠? 밑줄자. 지나친 피동이 있죠.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려가 되어 있어 없어요. 피동식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자, 뒤는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거로 능동식 표현 나왔는데 앞에는 피동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과부하를 우려하여. 알겠지? 과부하를 우려하여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맞는 거야. 4번 역시, 4번 같은 경우도 지나친 이제 뭐랄까 했어요? 사동편이죠. 시키다 남용. 적용시켜. 자,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뭘 쓴다고 했지? 그렇지. 하달러브라고 했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원리를 특정한 문제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도 되겠다. 56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56번. 다음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지구에 오염된 환경이 되살리자. 밑줄자 되살리지 않으면. 되살리지 않으면. 되살리다 있지? 되살리다는 타동사야. 목적어 요거 되겠지. 그래서 호응에 맞지 않죠? 지구에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려면. 알겠지? 환경을 되살리지 않으면, 지구에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외국에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눈에는 조국의 발전세에 그의 눈에는 압도되었던 것이다. 말 안 되죠? 주어와 호응이 맞지 않지.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는 조국의 발전상에 그만 압도되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맞겠지. 그가 나와서니까 뭡니까? 압도됐다. 어차피 주어가 사람이니까 뒤에 것이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언어를 갖지 못한 동물에게도 지적인 작용이나 사고작용에 비길 만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동물에게서도 발견된다. 무엇이 이런 것이. 맞죠? 다음 몇 번? 3번이 호응적 관계 맞죠? 사회 계층화란 밑줄자. 사회 계층화란. 자, 사회 계층화란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을 서열화시켜 밑줄자. 화 다음에 시키다 나오면 대부분 시키다의 남용으로 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서열화하는, 서열화하는. 되겠죠? 하다를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지나친 사동 표현. 56번에다 몇 번? 3번. 자,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일단 이것을 다 머릿속에 좀 넣은 상태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더러는 우리가 뭐 지나치 사동표현, 지나치 피동표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 정도입니까? 자, 57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죠. 57번 같은 문제는 보기를 주었죠. 보기와 같은 이유로 비문장이 되는 걸 찾는 문제지. 그러면 나는 내 행동이 나쁘게 비춰질까 있지. 비춰질까 어지다. 능동식 표현을 써야 할 자리를 피동식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내 행동이 나쁘게 비칠까? 알겠죠? 비칠까 하면 될 거 아니야? 비칠까가 일종의 자동사로서 비치다. 자동사로서 피동사 같은 구조를 할 수 있으니까 피동사는 자동사 같은 걸 하잖아. 굳이 어지다를 쓸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요? 따라서 나는 내 행동이 나쁘게 비칠까 봐 항상 걱정을 한다.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지나친 피동 형태를 찾아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번에 보면 준수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너무란 말 동그라미. 자, 너무라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과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라는 말이 부정과 호응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근데 최근에 바뀌어서 너무는 긍정과 부정에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너무 부정적 표현, 너무 먹지 마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예뻐, 너무 착해 이럴 때도 쓸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오류가 없습니다. 과거로 보면 오류가 있는 거야. 너무는 너무 힘이 세다. 긍정이잖아. 너무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알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맞다는 거야. 너무는 긍정과 부정에 다 쓸 수 있다. 2번 봐봐. 할머니 어제 고모님께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셨어요. 할머니 어제 고모님께서라고 했죠. 고모님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쭈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할머니 어제 고모님께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여쭈셨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 윗사람의 말 때는 여쭙다라고 해야 되겠지. 아랫사람에게나 동년배에게는 물다라는 말을 쓰겠지. 물으셨습니다가 아니라 여쭈셨습니다 라고 해야 맞다. 평소의 실력으로 미루어 우리 팀이 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있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지나치 피동. 보입니다 하면 될 것을 보여집니다. 이중 피동이죠? 따라서 답 몇 번? 3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이중 피동은 없다. 알겠지? 아무래도 이중 사동은 있어. 이중 사동.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 사동은 자다에 대해서 자이우다. 이렇게 해서 재우다가 돼서 이중 사동은 있어요. 차다에 대해서 차이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해. 차이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 또 뭐가 있을까 다 같이? 서다 있죠. 서다에 대해서 서이우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어에서는 이중 사동은 인정해. 알겠지? 여기에 이중 사동접사 결부됐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 이중 피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키워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한둔다면 시험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되어지다, 보여지다, 밝혀지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왔지? 뭐가 있을까? 하나 더 한다면 먹혀지다. 다음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으시오. 맞는 표현 여기서 1번 생각되어지다, 2번 보여지다, 3번 밝혀지다, 4번 먹혀지다. 맞는 표현은 뭘까? 자, 이중피동 인정하지 않는다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올지 생각되다 자체가 피동접사 되다가 붙어서 피동이 됐는데 여기다 뒤에다가 지다 이중피동이야. 그러니까 생각되다 그래야지 생각되어지다 하면 안 된 거야. 마찬가지야. 보이라는 피동접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지다를 써서 이중피동이 된 거야. 그러나 이 답은 3번인데 밝혀지다는 자 빼봐. 어지다를 빼면 밝히다가 남지. 밝히다는 뭐뭇을 밝히다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밝히다는 피동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얘기했지. 똑같이 이히 니가 들어갔을 때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피동사와 사동사 구분할 수 있다겠지.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he는 사동접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거지. 사동사를 피동화시킨 거지. 그래서 문제답은 3번이다 라는 거고, 4번은 원래 먹히다지, he가 피동사지. 그러니까 어지다 들어가서 이중피동이 된 거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주의할 것. 기억해둬. 머릿속에 팍팍 넣어놓을 것. 자, 4번에 보면 내 주머니 속에 구슬을 꺼내보라. 이것이 바로 희망의 구슬이다. 자, 잘 봐봐. 앞에 내 동그라미 내. 내는 너지, 듣는 자지. 듣는 자에 가까울 때 쓰는 지시어는 그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래야지. 듣는 사람에 가까울 때는 그를 쓰고, 말하는 사람에 가까울 때는 이를 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듣는 자나 또는 말하는 자나 공이 같이 멀 때는 저를 써야 되겠지. 저달이라고 하지 그달 하면 안 돼.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58번도 한번 풀어볼까? 58번. 다음 중 어법에 맞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나는 방학 동안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책을 읽기로. 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책 밑줄 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책 밑줄 했습니까? 이때 접속조사 괄호 연결됐을 때 대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운동, 좋은 책은 맞았어. 관용어 다음에 뭐다 시작? 운동, 명사. 좋은 다음에 책, 명사. 맞죠? 그런데 뒤에 지나친 서술의 공유지. 읽기라는 말은 뒤에 책에 걸리지만 운동에는 걸리지 않잖아. 따라서 지나친 성분상렬한 비문장.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좋은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밑줄자 불행하게도 이렇게 문장을 지배하는 부사가 나왔을 때는 호응적 관계가 맞는지 해야 돼. 불행하게도 세상을 떴는. 이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네. 불행하게도가 부사지. 부사는 용언을 꾸미게 돼 있는데 떠난의 동그라미, 떠난 동그라미. 불행하게도 떠난 것이 불행한 것인지. 자, 뒤에 보면 사라졌다 있어 없어. 사라진 것이 불행한 거지. 중의성이 있죠? 중의성의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중의성의 문장.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격을 숨기기 위해 침묵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뭔가 말이 많지 않죠? 결국 자신의 인격을 숨기기 위한 침묵하는, 숨기기, 해를 갖다가 살립시다. 해를 그대로 살리면 자신의 인격을 숨기기 위해 침묵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4번에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틀린 거 없습니다. 뭐뭐보다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58번에 답은 4번 하면 되겠어요.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몇 번 정도 볼까 하나. 요것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59번은 워낙 문장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1, 2, 3을 보면 잘못됐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60번 분에 봅시다. 60번. 60번이 어려울 수 있어. 자, 60번에 보니까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는 문장이 있지. 요거 순간 착각해 틀릴 경우가 있어. 자, 보면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예환이 깃들어 있다. 있어. 이거 조심할 것. 기쁨과 예환 밑줄자. 자, 우리는 그냥 이게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예환 자체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앞에 기쁨은 잉여적 표현인 거야. 중복됐다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이 깃들어 있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 해야 돼. 이때 깃들어도 동그라미 해놔. 깃들어. 우리가 얘기한 적 있지? 깃들다와 깃들이다. 구분할 수 있어 하겠지? 깃들다. 뜻이 깃들다. 어떤 의미가 깃들다 할 때는 이 깃들다지만 깃들이다. 숨결이 깃들다. 알겠죠? 근데 깃들이다는 뭐냐면 산다는 뜻이야. 산다는 뜻. 깃들여 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깃들다와 뭐의 차이점? 깃들이다를 구분할 줄 알으라고 했지?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시작. 경우?
목 대개 해설 기억. 기억이야? 목 대개 해설 기억. 아까 했잖아. 했다 안 했다. 수연이 목 대개 해설 기억 했어 안 했어요? 자, 아까 했잖아 이거. 거기서 나온 말 하잖아. 목, 매, 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했잖아. 이거 설명했지 아까. 그러면서 마지막 판에 뭘 설명했어? 깃들다와 깃들이다. 얽매다와 얽매이다 설명했잖아 이거. 그거 기억해두라고 했지.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어 산다라고 해야 돼? 얽매여 산다고 해야 돼? 뭐가 맞아? 시간에 얽매여 산다고 이걸 써야 된다고. 시간을 얽매다고. 알겠습니까? 이건 타동사, 이건 피동사. 깃들다, 의미가 깃들다, 숨결이 깃들다, 뜻이 깃들다 할 때 위에 거. 깃들이다는 산다는 뜻. 청산의 무짐승들이 깃들여 산다.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해두라고 했지. 그래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어법에 맞는 문제가 꼭 나올 걸로 봅니다.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60번에 있어서 1번은 잉여제 표현으로서 틀렸다는 거야. 2번에 보면 1번 선수는 고난이도의 동작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난이도의 동그라미. 밑줄자 고난이도. 자, 고난이도란 말은 어려울 난자와 쉬울 리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높은 점수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고난도 기술을 해야 돼. 고난이도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틀렸다. 고난도 동작을 선보여 그래야지 고난이도 동작이 아니다. 알겠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쓰다가 또 보다가 틀리는 경우 왕왕 있어요. 고난도지 고난이도가 아니다 이거지. 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고난도 기술이야. 알겠습니까? 자, 3번.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할 수 있죠? 다음 3번. 그 나라 주민과 밑줄자 대등성 문제야. 그 나라 주민과 충돌이나 인하는 대등성, 앞과 뒤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말이야. 자, 주민과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근데 뒤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돼 있지. 상실하다인데 앞에는 충돌이라는 명사로 끝났잖아. 그러므로 앞과 뒤가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걸 대등하게 연결하면 그 나라 주민과 그 나라 주민과 충돌하거나. 알겠어요? 그 나라 주민과 충돌하거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맞겠지. 60번 몇 번 나왔지? 3번. 자, 그런 문제는 61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61번. 다음 중 의미나 표기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문장. 의미나 표기상. 알겠지? 표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해야 되겠죠? 자, 1번. 친구에게 있어서 공연 예약을 취소시켰다. 맞습니까? 자, 시키다의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럴 때 시키다를 하다를 썼을 때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친구에게 공연 예약을 취소했다. 말 돼? 안 되지. 그럼 시키다는 맞는 말이죠? 친구에게 시킨 거니까. 2번 보자. 이 병은 발생 빈도가 희귀해서 밑줄자. 빈도가 희귀해서. 빈도라는 것은 자주 있는 정도를 빈도라고 그래. 근데 그 빈도가 희귀할 수는 없지. 따라서 단어 호응에 맞지 않는 단어가 같이 써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야. 알겠지? 빈도가 희귀할 수 없어요. 희귀하다는 말은 드물다의 뜻이지.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예요. 오래전부터 바랐던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쁘다. 맞죠? 만약에 바랐던 것을 바랬다 하면 틀려. 바랬던이면 틀려요? 기본이 바라다, 바랐던 그래야지 바랬던 하면 틀린다고요? 조심할 것. 집에 오자마자 잠을 잤다. 그러고 나서 밑줄자. 그러고 나서 밑줄자. 이 그러고 나서를 자칫 그리고 나서면 틀려. 알겠어요? 그리고는 접속부사로서 뒤에 나서라는 보조용어를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그러고 나서라고 해야지 그리고 나서라면 틀린다. 알겠습니까? 주의할 것. 그 정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네. 자, 62번도 한번 풀어볼까? 밑줄자 조사, 조사의 동그라미, 조사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대응해야 돼. 자, 우리 사학들은 할 때 우리 사학들은 동그라미나 국가안보와, 자, 우리 사학들은 제일 뒤에 서술에 한번 밑줄해 볼까? 우리 사학들은 허용되어야 한다. 호응이 맞지 않지? 우리 사학들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학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이것이 허용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대상이 사학들이죠. 그러니까 사학들에게는 그래야지. 사학들에게는 허용되어야 한다.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와 서술. 여기는 초점이 뭐여 있어? 조사에 맞춰졌잖아. 그렇지? 그런 면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뭐에 초점 맞췄다? 시작. 조사. 이달 말께 법원에 의해 함보주택이 낸 법정 관리 신청을 받아들여질, 밑줄자 받아들여질. 받아들이다. 이쪽이 피동이야. 피동이니까 피동에는 뭐가 필요하지 않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걸 뭘로 고쳐야 돼? 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야 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보도가 아연해진다. 조사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문제입니다. 3번도 봐봐. 충북 단양군 주송면 도발 1리에서 마을 어린이 30여 명이 설사 고열 등 증세를 앓다가, 자, 이 앓다는 말은 뭐뭐로 앓다는 뜻이야. 뭐뭐로 앓다. 그러니까 증세로 앓다 그래야지. 증세를 앓다면 틀려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주사 로를 써야 됩니다. 증세로 앓다가. 자, 4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80년도까지 상금뿐만 아니라 증승률, 다승 및 타이틀 보유, 수유에서 뭐뭐에서 수유였다. 되죠? 호응적 관계 맞습니다. 답은 4번. 특별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조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야. 63번 동그라미. 다음 중 어법이 맞는 문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있지. 나이가 먹을수록 끼고 싶다. 끼다는 타동사야. 끼다는 피동사고. 그래서 끼다와 끼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끼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끼다가 있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끼다, 끼다. 끼다는 타동사. 그래서 있죠. 타동사. 타동사이면서도 뭐뭇을 끼다 있지. 타동사면서 자동사도 해. 자동사로 쓰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기도 해. 그래서 반지를 여기다 쓰지. 안개가 끼다 할 수 있죠. 안개가 끼다. 일단 자동사야. 타동사는 반지를 끼다. 알겠지? 목적어 쓸 때는 타동사. 근데 끼다는 뭐냐면 끼다는 이제 피동이죠. 끼어진 거지요.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문틈에 끼이다. 문틈에 끼이다. 알겠지? 이런 소리도 끼이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끼다와 끼다는 의미를 구별해 써야 돼. 그런 점에서 기억해도 돼. 특별히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팔짱을 끼고 타동사지. 그게 팔짱을 끼고 싶다 그래야지 팔짱이 끼고 싶다면 틀린다고. 됐나요? 주의할 것.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밑줄 친 것은 그립고 아쉬움의 밑줄자. 자, 이 고가 대등적 연결음이야. 대등적 연결음이는 앞뒤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앞에 그립은 용언의 어간이지. 그립다. 근데 뒤는 아쉬움에서 명사지. 그러니까 뭐요? 대등한 관계 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것을 그리움과 아쉬움에. 시작. 그리움과 아쉬움에. 그래야 돼? 우리 서정주의 국화협표서라는 시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문법적인 표현이다, 문법적인 표현이 아니다? 문법적 표현이 아니지. 이렇게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시의 운율적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시적 허용. 들어본 적 있죠? 시적 허용이다. 시적 허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밑줄 치는 거 이와 같은 표현적 기법을 찾으라 하면 시적 허용을 찾는 문제야. 잘 정리해둬라. 자, 이 사진은 동그라미. 이 사진은 사람이 주어가 아니죠? 사물이 주어지. 이 사진은 장면이다. 말 안 되잖아. 딱 보더라도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으면 알 수 있지. 이 사진은 거미가 체액을 빨아먹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물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것으로 받는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눈에 보입니다. 4번. 축구 경기에서 최후방 수비수를 골키퍼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알겠죠? 맞죠? 자, 그럼 다음 몇 번? 4번. 자, 그 정도만 우리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예쁜 문제 한번 볼까? 뭐 거기서 얘기 되겠죠?
자, 64번 한번 풀어볼까? 64번? 64번. 다 풀었죠,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걸 생각되는. 64번에 다음 중 문장에 쓰임이 올바른 것을 그랬어요. 도시에서의 식목일은 시민들에게. 자, 시민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굳이 도시란 말 필요 없겠지. 이걸 바꾸면 식목일은 도시 시민들에게 중요한 날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식목일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말할 수 없지.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다. 따라서 사람을 주어로 내서면 되겠지. 시민들은 시작. 시민들은 식목일을 중요한 날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사람을 주어로 내세워야 인식하다고 호응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틀렸을까? 두 번째는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확대하는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확대하다 무엇을?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문제와 관련해 해당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뭘 합의했다? 그렇죠? 무엇을?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알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2번이 호응적 관계 다 맞네. 3번에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다. 맞죠? 그런데 뒤에 가니까 이어지는 문장 여성의 사회 진출 보육 증가의 수요일 증가를 가져왔다 있지? 전혀 엉뚱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어버렸다.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문장이 앞과 내용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상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에서 유배됐고 전혀 따로 놀고 있다. 이걸 소위 따로 국밥 문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로 국밥 문장. 자, 4번입니다.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에 따라 저소득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되고 있다. 자,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 소득 격차는 이해될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이 상대적 빈곤감을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결국 뭐냐면 소득 격차는 뭘로부터 생긴 거지?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알겠습니까? 네, 소득 격차. 소득 격차는 어디서 생긴 거야?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생긴 거지. 그로 인해서 결국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64번에다 몇 번 나왔지? 2번에다. 정리됐나요? 하여튼 올바른 문제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꾸 풀어봐야 돼.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말이지, 자꾸 옛날에 간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거든. 수업 시간에도 간첩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말씨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간첩 신고가 투철했어. 지금은 그런 거 교육 잘 안 시키지. 사실 간첩 훈련을 시키지 않더라도 굳이 간첩을 또 보낼 일도 없잖아.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다 파악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위험 부담을 같이 쓰면서 간첩 활동 하지 않겠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간첩 훈련을 많이 시켰어. 그 식별 훈련, 간첩 훈련이 아니라 식별 훈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간첩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듯이 이 비문장, 잘못된 문장이 간첩이라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자꾸 그 간첩들 봐야 간첩이 어떻게 생긴 줄 알잖아. 자꾸 잘못된 문장을 봐야 잘못된 문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안다고. 대부분 그 언저리 비슷하게 나오거든. 그럴 때 검증해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64번에다 몇 번이 나왔지? 2번이다. 65번도 한번 풀어볼까? 다음 중 어법이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그의 태도는 타인의 시세를 긁기에 충분했다. 맞을까요? 자,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그의 태도는 충분했다. 자, 태도는 충분했다. 맞습니까? 태도는 충분하다 할 수 있죠. 그 태도는 충분했다.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그의 태도.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그의 태도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에 뭐뭐하기에 충분했다. 자, 앞에와 뒤에가 좀 호응적이 맞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맞을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의 태도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태도, 뭐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그의 태도는 고난에 처한 사람? 어떻게 해야 맞겠을까? 여기 잘 있네.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너무 했지? 고난에 처한 사람 같지 않게, 사람 같지 않게, 사람답지 않게, 사람 같지 않게.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한. 자, 의젓한 밑줄 자. 그 다음, 고난에 처한 밑줄 자. 자, 고난에 처한 사람답지 않게 의젓하다 있는데, 이제 앞에가 전체 부사어인데, 이 사람답지 않게라는 표현과 관해서 좀 이게 부정적스러운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잘 생각 안 나. 2번 한번 보세요. 일단 2번 하고 생각하다가 풀어주겠습니다. 폭발사고로 건물에 깔린 사람. 일단 느낌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고치려니까 힘드는 데가. 폭발사고로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느라, 밑줄자, 구조하느라. 구조하느라. 이때 느라는 것은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폭발사고로 건물에 깔린 사람들 뭐 하노라고, 시작. 구조하노라고, 구조하려고 해야 되겠지? 구조하려고. 경찰과 소방대우 총동원이 됐다라고 해야지. 구조하느라가 아니라. 구조하느라고 애를 썼다. 구조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모를까.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뭐뭐 하려고가 맞겠지. 그래서 잘못됐다. 어미 사용이 잘못됐죠. 3번 봅시다. 개인은 그 자신의 뜻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가해질 밑줄자, 가해질. 자, 대체로 보게 되면 능동식 표현을 써야 할 자리에 피동식 썼죠? 그래, 가할 필요가 있다. 시작. 가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피동식 표현.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4번에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밑줄자, 나아가려면. 이 나아가려면을 갖다가 자칫 나가려면 하면 안 돼. 앞에를 발전적으로 전진할 때는 나아가다를 해야 돼. 알겠지? 나아가다. 나가다와 나아가다는 틀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앞으로 진전되어 발전되어 갈 때 나아가다라고 해. 알겠지? 나아가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하면 틀린다고요? 나아가려면 구성원 각자가 먼저 도덕적으로 자각해야 한다. 맞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맞는데 1번은 잘 생각이 안 나네. 뭔가 앞에가 어색한데. 여러분도 한번 고쳐봐.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 사람 같지 않은? 고난에 처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답다는 말은 대체로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알아도 요거 좋습니다. 이제 생각나네. 답다란 말은 좋은 점에 쓰는 거야. 알았어요? 답다란 말은 좋은 점에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학생답다. 에? 알겠지? 성성됐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 쓰는 건데 앞에 고난의 처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잖아. 이제 생각나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사람 같지 않게.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내 말 알겠죠? 답은 몇 번? 4번이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금방 생각나. 답다란 말은 긍정에 쓰는 것이지 부정에 쓰는 말이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부정이죠? 그런데 그때는 답다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배우겠고. 자, 어디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6번 한번 66번 해볼까? 66번. 해봐. 시작. 우리 집에는 됐죠? 우리 집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우리 집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맞죠? 틀린 거 없어. 2번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청소년을 건전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알겠지? 건전하고 다양한. 앞에를 만약에 건전한 다양한 문화활동 틀려요? 알겠습니까? 앞뒤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서 한 번만 관용화 규칙을 적용해서 뒤에 다양한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것을 청소년은 건전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면 틀려요? 건전하고 다양한. 자, 3번은 인간을 자연을 지배하게 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거기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틀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 지나친 성분 생략한 비문자. 동일 성분은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해라. 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안도의 숨. 밑줄자 안도의 숨. 안도의 숨이라는 것은 안도는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 마음으로서 마음을 좀 놓는다는 뜻을 때 안도하다. 그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서 갈 길이 먼데 안도의 숨을 쉴 수는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적절치 못한 어휘를 선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몇 번? 4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한번 풀어봐. 68번. 68번 보니까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 이렇게 있죠. 자, 보니까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주의비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까지 겹쳤다 있잖아. 무더위 동그라미 밑줄자 무더위. 자,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건조주의비가 내려졌다는 거지. 건조주의비가 내릴 수는 없잖아. 건조주의비를 내리다는 맞지만 건조주의비가 내려지다. 가를 주어를 유지하려면 들은 피동이 나와야 되겠지. 내려지다. 시작. 내려지다. 맞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무더위란 말이 틀린 거야. 무더위가. 무더위라는 말은 장마 도중에 오는 더위가 무더위야. 즉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더위를 무더위라고 그래. 알겠지? 장마 도중에 오는 더위가 무더위야. 무더위라는 말이 물 플러스 더위야. 니을이 탈락해서 무더위가 된 거지. 알겠습니까? 디귿 앞에 니을 탈락. 됐나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더위를 무더위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장마 도중에 오는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극심한 가뭄으로 됐지? 그러니까 무더위를 쓸 수 없는 거야. 따라서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지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까지 겹쳤다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틀렸다. 이때가 좀 어렵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가을이 되니 낙엽이 지기 시작했다. 요거 68번은 답이 두 개야. 자, 특별히 뭐냐면 가을이 되자 낙엽이 지기다. 밑줄자 낙엽이 지다. 원래 낙엽이라는 자체가 입이 지는 게 낙엽이지. 그래서 잉여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언중들이 전부 다 뭐야? 낙엽이 지다라고 하지 누가 입이 지다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맞다고 처리해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낙엽이 지다도 맞습니다. 잎이 떨어지다, 낙엽이 지다.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걸로. 문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게 틀린 거, 잉여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맞다고 처리했어. 그래서 사전에 나와. 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맞다고 처리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하라더라고요. 4번에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드신 게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누구에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이. 알겠지? 뭐뭐에 감사하다. 맞죠? 그것도 맞아.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이러한 질병은 주로 30대 남성에서 자주 발생한다. 남성에서 이에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출발점이 되는 말로서 쓰는 말이지만 여기는 남성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성에게서 그래야지. 조사가 잘못됐지. 남성에게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호응적 관계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해두면 되겠다. 자,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69번도 한번 풀어봐.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두 문장만 풀고 끝납시다. 자, 69번 예술을 정의하는 일은 정의하는 일은 인생을 정의하는 일보다 어렵다. 여기까지 맞죠? 그것은 예술이 인생만큼 다종다양한 조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때문이다 비추자. 때문이다 호응될 수 있는 것은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저 주어가 닮을 때 그것은이 아니라 그 이유는 또는 그 까닭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틀렸다. 뭐 뒤에 때문이다 호응될 수 있는 말이죠. 따라서 그 이유는 그 까닭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의 취미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독서였으며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해서 독서 시간을 지켰다. 아무리 중요한 알겠지? 아무리란 말 동그라미. 아무리와 호응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해도. 알겠습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행위가 나와야 돼.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가 아니야. 약속이 있어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해서 독서 시간을 지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겠지. 3번 봅시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1개월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위원회 동그라미 위원회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누가? 위원회가. 맞죠? 이거는 호응적 관계 다 맞다. 다음 몇 번? 3번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온갖 혜택을 주지만 재앙도 안겨준다.
오만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겸허하지 않으면 죄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 앞에도 보면 이제 오만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겸허하지 않으면 죄를 입는다. 알겠지? 그렇게 되겠지. 죄를 입는다. 주기 때문이다. 이 주기 때문이다 호응되는 관계가 없잖아. 따라서 죄를 입는다 라고 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 마지막 70번. 다음 주 어법에 맞게 쓴 문장은, 이것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서 속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점에 참뜻이다. 글쓴이는 참뜻이다. 말 안 되지. 호응적 관계에 맞지 않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서 속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다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호응적 관계에 맞겠지. 됐습니까? 속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죠.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 했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3번 첨단 통신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 밑줄 잘 해놔. 첨단 통신수단의 발달은 거리와 시간. 자, 발달은 거리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해준다. 입수하게 해준다. 예,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왔어? 거리와 시간이 있지. 그럴 때 구애받다 있지. 구애받다는 뭐뭐에 구애받다야? 조사와의 호응적 관계 따라서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조사의 오용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고쳐도 있죠. 첨단 통신수단의 발달로. 알겠지? 이렇게 고쳐주다면 앞에를 로로 고친다면 첨단 통신수단의 발달로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알겠지? 그렇게 고칠 수도 있어. 됐죠? 이 책은 지하철이나 공원 혹은 직장에서 한 편의 시나 소설을 읽듯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다. 이 부담 없이 할 때 띄어써야 돼, 붙였어야 돼? 부담 없이 할 때 띄어써야 돼, 붙였어야 돼? 자, 뭐냐면 어법에 맞는 문장, 이런 문장 나올 때는 뭐 띄어쓰기를 고려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정서법에 어긋난 문장은 뭐냐 할 때는 띄어쓰기를 고려하겠지만 어법에 어긋나는 올바르지 못한 문장 할 때는 띄어쓰기와 관련이 없어. 그런 점에서 부담 없이 띄어써야 맞아. 우리가 붙여쓰는 거 어떻게 있었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말아봐요. 또 잊어먹었죠, 여러분들. 이 기억에 들어오겠지? 너부 보물. 생각나? 이런 것을 즐겨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냥. 그래서 해야 돼. 일회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맞히는 거야. 그렇지만 헷갈리지. 너나 없이 했잖아 내가. 부질없이. 이건 보는 뭐였어? 보잘것없이. 아까 무슨 글자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잘 안 보인다고. 물새 틈 없이. 시작. 물새 틈 없이. 있죠? 이것들. 또 뭐라고 했어요? 반응. 기억나는 사람. 마가 뭐였어? 마지못해. 시작. 기억나? 마지못해 또는 못지않게. 그 못지않게. 이것도 알아둬. 못지않게. 다 한 단어로 붙여 써야 된다. 뭐는 뭐야 다시? 모셔다 드리다. 생각나지? 달은 뭐야? 얼굴이 달아오르다. 있지? 굴은 뭐야? 굴은 굴러오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있지? 다 한 단어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래서 너부 보물 마모 달굴. 그래서 앞에 뭐까지 같이 해서 외우라겠지? 알찼던 몰두 앞빌 너부 보물 마모 달굴.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전체 올바른 문장 풀다 보니까 수정될 것이 68번과 그 다음에 70번 있었죠? 그거 좀 참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화법 작문 나오는데 이제 중요 문제, 이제 나머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유형별로 특히 그 비문학 파트에서는 뭘 좀 중점적으로 좀 기억해둬야 되냐면 비문학 파트에서는 독해의 개념 이해가 있어.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 3시간 동안 나머지들의 중요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달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더 내밀하게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